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라고 튀어오른 종목들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분석하는 목적은 공부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해석하는구나. 자, 시작해보죠. 자, 먼저 우리기술 투자 종목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에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만으로는 사실 재료가 없어서 오를 수가 없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연동이 돼서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회사 매출을 보죠. 보시면 완전하게 이 회사의 어떤 특별한 매출보다는 뭘로만 오른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오를 때마다 오른다. 그러니까 대북주가 뭔가 뉴스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좀 기대감이 되면 그때 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매출이 연관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기술투자 역시도 코스닥 150이지만 실제로는 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오르는 것을 왜 투자하는가? 이 한국 주식에서는요,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참 특이한 거예요. 매출과 상관없이 이 회사가 무엇과 연관됐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생각하면 쉽죠. 이런 상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6천억, 7천억 터졌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매출과 상관없는데도 거래대금이 막 돈들이 막 쏟아지는 거. 분봉으로 볼까요? 자,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분에 막 4, 50억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하는 시점에는 50억, 60억 이렇게 터지고 올라갈수록 100억 정도 이렇게 터지고,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좋은 회사인가 이런 물음표를 던질 만한 회사에 이런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실 때 회사 상태보다는, 매출보다는 코인 시세 분석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특별한 게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고 지금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끝나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면 이 종목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야, 세력들이 수급을 많이 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종목을 투자할 바에는 코인을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 코인이 오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랐다고 해도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움직임을. 이거는 이제 코인 시세가 다음날, 만약에 오늘 밤에 코인 시세가 떨어지면 월요일날 이 종목 갭 하락으로 떨어져서, 갭 하락을 많이 하죠. 코인 시세 때문에 갭 하락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에 연동돼서 우리는 장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갭 하락, 갭 상승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홀짝 게임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분석보다는 코인을 투자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만한 변동성을 내기 어렵겠지만 이 종목은 또 주식이기 때문에 30% 하루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죠. 그래서 차트 분석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지지선이나 뭐 저항이나, 저항은 또 먹혀요. 지지선은 안 먹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코인 시세에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모험을 할 바에는 코인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들어온 돈은 무엇인가? 이건 단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기술 투자가 코스닥 150이고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 150이면 또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흡수하기가 이 타이틀이 참 좋아요. 우리기술 투자가 항상 그래 왔어요. 만약 이 코인이 올라서 정말 돈을 버는 회사라면 지금 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코인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도 정말 코인의 수혜를 보는 회사라면 매출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고 단순히 수급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비추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우리의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진짜 웃기죠.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못 오른다고 했죠. 사고 싶어도, 홀딩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좋게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때려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쵸?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힘든데 결국 회복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최근에 이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악재가 터졌죠. 영업이익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전 같았으면 또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식이 참 웃깁니다. 뭐가 웃겨요?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엔비디아도 오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에도 호재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언론에서 쉽게 말하면 태클을 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분위기도 좋고 태클을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왜 못 가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분위기입니다. 주식은 분위기예요, 사실은. 대선주가 왜 잘 가냐? 분위기죠, 그냥. 어느 때보다도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랑 또 연관성이 있는 거죠. 본질과 상관없는 걸로 시장은 좀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삼성전자도 그런 범위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실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와서 갭 하락을 했어요. 악재를 동반한 갭 하락. 근데 이제 지지선이지만 잠깐 동안 머물고 더 이상 밀지 않고 오늘 오히려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회복해줘서 시장이 방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재돌파했기 때문에 기대되는 움직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신고가를 찌르고 내려왔어요. 시장이 하이닉스 따라서 같이 차트가 움직였거든요. 보시면 코스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하이닉스 달고 내려왔고 이런 차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차트가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장중에 밀어내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유형은 아니고 이제 신고가 오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 붙으면 이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지금 사람과 대화하고 농담도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미 수년 전부터 AI 프로그램으로 주식 매매 안 했겠어요? 자산운용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교체됐다고 했거든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기업들이 쓰는 AI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고가를 찌를 때 자동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런 흔들기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시장이 안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분석해보죠. 자, 다음은 NHN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난리예요. 사실 다날도 그렇고 요 녀석도 그렇고 다른 종목 소형주들도 그렇고. 근데 대장이었던 카페는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사실 갈만한데. 카페가 가야 되는데 다날이 먼저 치고 갔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카페에 누가 많이 샀다? 개인이 많이 샀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분위기 좋아서 다 오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만 못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개인이 많이 사서 세력들이 얘는 안 보내고 얘 보내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산. 그쵸? 이거 누가 갈 줄 알았겠어요. 그쵸? 이 녀석을 또 사고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어쨌든 선발주는 아니에요. 후발주라서 후발주의 특징이 선발주 안 갈 때 후발주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선발주가 가면 어떻게 돼요? 선발주의 돈들이 흡수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이 종목이 후발주로 바뀌면서 돈들이 안 붙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잖아요. 이거는 좀 국제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재료 자체가 좀 괜찮단 말이죠. 막연하긴 하지만 사실 뭐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기업들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떤 기대감이죠. 그렇죠? 주식은 그런 거잖아요.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몇 개월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를 할지라도 이 녀석 역시 코스닥 150이죠. 그래서 돈들을 외국 자본들을 끌어오기에는 좀 괜찮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다만 지금 연속적으로 급등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 과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 걸리지 않아도 단일가 매매 있잖아요. 그게 걸리지 않아도 3일 정도 돈들이 빡세게 붙으면서 오르게 되면 좀 쉬어가는 형태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그으면서 자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15,400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차게 저항을 돌파했던 가격 13,200원 정도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좀 대기하면서 내려올 땐 또 내려와 주거든요. 대기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은 분석은 하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분석을 안 하죠. 왜요? 이게 지지선이 있다고 해도 이런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왜 못 밟는다? 코인 시세에 따라서 움직임이 좌우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코인이 지금 신고가를 얼마 전에 갔다가 누르고 다시 가는 거거든요. 좋은 차트예요, 그게. 악재 때문에 후퇴했다가 악재가 좀 사라지니까 다시 뚫고 가는 그런 좋은 차트 유형이라서 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거면 코인을 사는 게 낫겠죠. 굳이 장 끝나면 다음날 갭 하락하고 갭 상승하고 이런 이제 홀짝 게임에 참여하기보다는 코인을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게요. 공부하시는데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단순히 깊게 들어가면
차트를 분석하기도 하겠지만 재료적인 측면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 종목의 특성, 섹터의 특성 그런 것도 분석하며 할 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또 종목 이야기가 재밌어요. 각 회사마다의 그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사실 여러분한테 할 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